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대화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대화의 주제는 행복한 대화를 하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뻔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주제지만 이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만 행복한 대화가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일즈를 하는데, 저는 부동산 업을 하니까 부동산 일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어떤 집을 들어가서 손님하고 봐요. 방이 몇 개고, 거실이 이렇게 좋고, 채광이 좋고, 마감이 잘 돼 있고, 금액이 너무 좋고, 이런 얘기들 막 할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손님의 반응이 괜찮고 대화의 케미가 약간이라도 좀 맞는다라고 싶으면 여기서 제가 그 손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사는 언제 계획을 하시고 몇 분이서 사실 것이고 애완견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예산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이 동네만 보시는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들의 그런 정보들로 서로 교환을 하겠죠. 자, 처음의 대화는 제가 갖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한 정보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정보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럼 그 사람이 돈 얼마큼 있는지, 언제 이사해야 되는지, 이런 구조만 원하는지, 채광을 좀 잘 보는지,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 사람이 조금 더 딥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직업이 뭔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그 사람하고 이제 그런 대화들이 들어갔을 때 직업이 뭔지라고 얘기했을 때 직업에 대해서 또 그냥 편안하게 대화가 된다고 치죠. 그러면 그 직업을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라고 치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의 깊이를 한 단계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죠. 요즘 요식업 너무 힘들죠. 이런 식으로 좀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행복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이거 장사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궁금한데 장사하시면서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대화가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한 기억을 꺼내는 질문을 합니다. 일을 하셨을 때 언제 제일 보람이 있으셨어요? 언제 제일 행복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저는 합니다.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는 질문을 꼭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좋았던 기억을 생각을 할 거예요. 말이 무서운 거는요,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말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받는 사람이 말을 던지는 사람을 100% 막을 수 없어요. 행복한 질문을 던졌을 때 행복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돈을 정말 매출이 제일 높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죠. 라는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할 때도 있고, 아니요, 요거를 하다가 제가 배우자를 만나게 됐어요. 라는 대답을 할 때도 있고, 이걸 하다가 정말 좋은 인연들이 많이 생겨서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좀 더 가게가 확장이 됐었던 기억을 꺼집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행복한 대화의 결을 유지를 해 가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실무적인 이야기, 아까 부동산 업자의 입장에서는 이 집이 또 어쩌고 이런 얘기 할 때고, 그 사람의 지금 예산의 상황이 뭐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행복한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스며들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스며들게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저항감이 생기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타이밍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세일즈 스킬입니다.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추상적인 대화. 데이터의 이야기가 아니라 행복했던 기억, 아름다웠던 기억,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꼭 버무릴 줄 아는 사람이 스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인간관계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소개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나의 직업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떻게 살고, 뭐 어떤 학교 나왔고, 뭐 이런 이야기, 그냥 데이터 위주의 대화를 하고, 상대방한테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뭐 무슨 일 하세요? 뭐 예쁘시네요. 뭐 그냥 데이터로 증명된 이야기들 막 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질문 할 거 아닙니까? 언제가 가장 학교 생활 다니실 때, 학교 생활 하실 때 행복하셨나요? 라는 질문 할 거 아닙니까? 언제가 가장 그 아름다웠던 기억들이었나요? 라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꼭 버무릴 때가 있거든요. 언제 가장 이 일을 하시면서 자부심을 느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대화를 끄집어낸다라는 건 그 사람이 좋았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고, 그 대화를 할 때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좋아 보입니다. 상대방도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좋은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거래의 목적을 두지 말고요. 사람과의 좋은 향기를 낼 수 있게 서로 대화의 포맷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애 마찬가지고요. 세일즈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감정이라는 것, 특히나 좋은 감정을 끈에게 유도를 잡고 해야 됩니다. 이 유도의 촉매제는 그 전에, 그런 대화를 하기 전에 계속 칭찬을 하는 스킬들도 간간히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업자인데 손님이 저한테, 야, 오늘 되게 드레스 코드가 멋지시네요,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쏙쏙 돼요 라고 만약에 손님이 저한테 칭찬을 하면 저는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또 뭐죠? 저 손님한테 더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해관계로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지 라는 목적으로 처음 만났지만 점점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그 목적보다도 이 사람한테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좋은 걸 해줘야지라는 욕망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손님이라면 저한테 좋은 칭찬을 하고 좋은 향기를 내뿜겠죠. 남녀노소 불문율이죠. 저도 그래서 손님의 스토리텔링을 듣고서 제가 많이 배울 때가 있는 거죠. 와, 저 손님은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도 한번 감싸주네, 미안하면 다음에 커피 한 잔 사요 라고 오히려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지 않고 저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네. 이런 손님들한테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잘 설정을 해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처음에 데이터 이야기를 하겠죠. 손님과 누군가 만났을 때, 뭐 소개팅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장점에 보이는 것들, 말투, 여러 가지들을 약간씩은 칭찬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그런 대화들이 들어가다가 나중에 감정의 대화의 질문을 꺼내는 거죠. 행복하셨던 기억이 뭡니까? 라는 예를 아까 들었던 것처럼 감정의 대화를 꺼낼 줄 아는 단계까지 넘어가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오래 가는 겁니다. 저랑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가져갔던 사람들은 저랑 어떤 거래를 해서 얼마큼 돈을 벌었냐, 얼마큼 뭔가 비용을 지불했느냐, 이런 기억들은 없어요. 그런 금액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저 사람이랑 저런 대화를 했었지, 저런 거를 이야기를 해서 내가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지, 이런 거는 기억납니다. 이런 건 분명히 기억나요. 우리 호텔 놀러 가서 행복한 친구들하고 뭔가 추억을 쌓고 나왔을 때 그 호텔 시간이 지나서 가격 기억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때 있었던 좋았었던 그런 추억들은 남아 있잖아요. 이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연습 많이 필요하고, 만약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꼭 연습 많이 하시길 권장합니다.